네, 에어컨 기판인데요. 네, 켜면 바로 꺼진다고. 네, 10초 정도 있다가 꺼진다는 네, 그런 PCB 기판을 보내주셨네요. 보통 이제 바로 꺼진다 할 때는 힘이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힘쓴 쪽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 있는 컨덴서들, 네, 주로 이제 그쪽에서 일을 담당하고요. 평상시는 가만히 평지 달리다가도 2인승 또는 이렇게 기아 넣고 에어컨 켜고 2명, 3명, 4명 탈수록 경사진데 네, 고바이라 그러죠. 올라갈 때 힘을 못 쓰는 네,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키게 되면 10초 정도 있다가 꺼지는 네, 그런 증상. 네, 그냥 바로 꺼지거나 네, 한 1, 20초 있다가 꺼지는 네,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증상이 꺼지는 증상이 한 2분에서 5분 사이로. 왜 그러냐면 에어컨 실외기 컴프가 돌아갈 시점에 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프 돌아가는 리사이클링 이쪽에 운영하는 체계가 이제 될 쯤에 송풍팬 들어오고 좀 이따 좀 돼서 쭉에서 이제 마지막에 컴프가 돌아가면서 가스 순환시켜 줘야 되는데 네, 컴프 큰 힘이 들어갈 때 약간 이제 힘을 못 쓰면서 그때 꺼지는 네,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번 제품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키게 되면 한 10초 정도 있다 꺼지는 네,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걸 살펴보실 때는 이제 컨덴서 갈게 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냉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게 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꽉 감싸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덜덜덜 떨린다든지 시간이 되면서 부식이나 또는 산화되면서 이렇게 좀 틈새가 좀 생길 때 네, 그러니까 전기를 넣으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네, 안 들어오는 네, 그런 증상이 냉납 네, 얼었다 납이 얼었다 그런 뜻에서 약간 좀 벌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납이 깨졌다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좀 찾아가서 봤을 때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는 네, 그런 내용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쪽 이제 콘덴서 용량, 즉 전압이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한 경우는 여기 있는 닐레이거든요. 닐레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네. 5개네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용량이 좀 큰 거. 그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중간 정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간, 야는 좀 작은 거. 어떤 걸 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닐레이 용량이 붙여주는 전류가 몇 암페어냐 옆글에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암페어 또는 일부는 뭐 40암페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도 있기도 하고요. 대한광 같은 경우도 30 또는 40암페어 되어져 있는데 일반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도 규모면 20암페어가 대략적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10암페어나 또는 6암페어, 네, 그리고 또 3암페어 또는 5암페어 이런 사이즈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크기들이 힘을 붙여줘서 닐레에 가만히 있던 것이 전기를 켜게 되면 여기서 받아주는 쪽에 딱 붙었다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약하니까 다시 떨어지는 네,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닐레이. 또 하나는 닐레이 내부에 있는 스파크라 그러죠. 이게 접점이 딱 붙으면서 발생되는 이 스파크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새까맣게 되다 보니까 전류 전달이 10개가 해야 될 것이 7, 8개밖에 못 가니까 힘을 못 써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닐레이가 하나, 둘, 셋, 네 개, 5개 네, 표시를 해서 체크를 한 상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릴레이는 구동 코일에 네, 전류, 예를 들어서 12V이면 12V를 넣어서 야가 릴레이가 붙어 있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이 딱 붙으면서 이게 0옴 가깝게 0옴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거고 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를 측정해 봤을 때 양호하면 그대로 놔두고 불량이면 그걸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네, 붙여주는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임의적으로 전압을 12V 특히 안 빼고 했을 때는 네, 극성에 관계되어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판상에 있는 부품 소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가 보이지 않는데 마이컴이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반도체 소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 찾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연결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테스트하다가 다른 부품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꺼지는 증상이 보통 이제 저기 닐레이하고 냉남 한번 살펴보시고 요점은 뭡니까? 여기 에어 콘덴서 네 콘덴서가 보통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네,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덴서 하게 되면 보통 정전 용량 그래서 마이크로 페럿 또는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시동 걸어주는 거 있죠. 이게 점퍼 스타트.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마이크로 패럿 아닌 메가 패럿, 미리 패럿, 뭐 이런 용량 큰 걸로 해서 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사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점은 뭐냐면 딱 되면 거의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딱 하고 두 번, 세 번째는 잘 안 됩니다. 금방 방전돼 버리기 때문에 큰 용량이 쫙 빨려나가면서. 네, 그러듯이 여기서도 그런 용량을 좀 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콘덴서들이 그런 용량을 담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잠깐 한쪽을 좀 비켜놓고 이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콘덴서, 네, 콘덴서 용량에 맞춰서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걸 놓고, 네, 보이시죠? 시원스럽게.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10V에 220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벌려놓고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신다 하실 때는 안전하게 테스트 하신다 그러시면 한 번은 이렇게 쇼트를 시키고, 왜냐하면 정전 용량이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쇼트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2200짜리였죠. 이제 1200 반절 정도 나오고 있네요. 1208 마이크로페럿 나오니까 1200 정도 나오니까 반절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거네요. 이번엔 노란색, 보통 장수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 번은 이렇게 해서 방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테스트기 보호하는 차원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트기 자칫 여기 전기에 담아져 있는 용량이 세게 들어있을 때, 전압이 높을 때, 용량이 클 때, 그때는 테스트기가 데미지 입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한 번은 이렇게 쇼트를 시켜서 방전을 시켜주고, 네, 그러고 나서 측정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0, 3500, 3400, 3000, 다시 얘가 좀 홈 때문에 잘 측정 안 됐어요. 다시 측정을 합니다. 3069, 3070. 네, 그러니까 한 3069 정도가 되네요. 3060,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이거는 2200인데 3069 나오니까 한 1000 정도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한 800 정도가 더 나온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용량이 크게 나온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크게 나오면 자칫 다른 쪽에 치명타를 입혀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센 용량이 가게 되면 다른 데서 그걸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한 부분이 더 오히려 손상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용량으로 달아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콘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X로 해서 이렇게 불량 났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도 항상 이렇게 한번 쇼트를 시키고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관계 없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도 측정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6 나노페럿 나오네요. 6 마이크로가 아니라 N자니까 7 나노페럿 나옵니다. 이게 7 나노페럿. 이게 몇 짜리냐면은 100 마이크로, 400볼트에 100 마이크로페럿인데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측정해 보시면 88 나노페럿이네요. N자니까. 제가 N자거든요. 그래서 U자가 아니라 N자니까 나노페럿 이렇게 되겠네요. 88 나노페럿이면 1 마이크로페럿도 아니고 220 마이크로, U자인데 220 마이크로페럿이 88 나노페럿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다시 3승 정도 더 빼야 되나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거고요. 이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살아있는 거 안 쓴 거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저거는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측정 한번 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89 UF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페럿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450V에 1000 마이크로페럿. 그래서 용량이 큰 거 같은 거 자칫 금방 테스트기 고장 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쇼트 한번 시켜주고 하게 되면 916, 899,
네, 90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네요. 900이면 대략 한 10% 정도가 빠지나요? 네, 콘덴서 재질 또는 브랜드 뭐 이런 모델에 따라서 약간씩 용량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용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다른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내용이 용량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측정할 것이 ESR.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내부장을 측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테스트기 여기에서는 내부장 측정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숫자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내부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C. 네, 캐패시터 측정할 수 있는 쪽으로 놓고 여기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좀 작은 것부터 해볼까요? 똑같이 약간 방전됐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측정해 보시면,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해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피코페르시로 나오네요. 아까는 나노도 아니고 피코 한 단계 더 10에 마이너스 10에 뭐 30에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그 밑에를 보십시오. 여기가 118.8kΩ. 네, 밑에가 이제 그 118.8kΩ이 좌측이요. RS라고 써 있는 거. 네, 그게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 네, 그러니까 멀쩡히 생기고 용량 정상적으로 나와도 내부 장애로 인해 가지고 야가 쪽에서 전기를 밀어내 줘야 되는데 저항치가 생기면서 그 양을 제대로 못 밀어내 주고는 느리는, 우리가 보통 데코바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펑움펑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굴곡, 요철. 네, 그런 거.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도로 쪽에 보시면은 속도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턱받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지나가는 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여기도 저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내부 저항이 이런 식으로 용량이 116kΩ 나옵니다. 그럼 정상적인 걸 한번 측정해 보시면, 이런 거 정상적인 걸 갖다가 측정 한번 해 보시면, 여기는 다시 몇 나오냐면은 690, 602, 613, 626, 네, 627 미리옴. 네, 10의 마이너스 3승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항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좌측 하단에 보시면 600 미리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옴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측정 한번 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17 나노페럿에다가 9kg, 네, 9.7kg. 엄청나게 저항치가 높죠. 네, 엄청나게 저항치가 높으니까 여기 있는 양을 제대로 쪽쪽 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콘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용량도 떨어진 데다가 ELS가. 그래서 멀쩡한 거도 ES 그 내부 저항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측정하기 위한, 네, 그런 걸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852 마이크로페럿에다가 밑에 같은 경우는 300, 190 660 미리옴. 접촉이 좀 안 좋나요? 자, 다시 살짝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측정을 해보시면 이제 102 미리옴. 여기서 비교해보자고 하시는 거는 그냥 이런 미리옴수, 좌측 하단에 보시면 M옴, 이게 미리옴이란 뜻인데요. M옴.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몇 정도 나갔냐면 이제 키로 단위로 나갔지 않습니까? 9점 몇 나갔나요? 9.7 정도? 9.63 키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장 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만큼 전기 양을 쭉쭉 밀어내준지 못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콘덴서를 측정하실 때는 보통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테스트기에서 측정하실 때는, 네, 이쪽에 단위를 이렇게 해서 단위를 컨덴서, 네, 캐패시터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단위가 여기서는 지금 NF 또는 UF, PF 나오는 겁니다. 단위가 이렇게. 그 상태에서
콘덴서 용량을 측정하는 값이 이렇게 해서 측정했을 때에 여기는 이제 보시면 89 마이크로페라, 89 UF만 써 있으니까 아까처럼 내부 저항을 볼 수가 없죠. 이 테스트기에서는 내부 저항 측정할 수 있는 ESR 값을 표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같은 용량은 확인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 값을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동작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콘덴서를 갈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용량은 여기는 이렇게 이 정도 맞아요. 근데 이 용량을 그대로 쭉 보내줘야 되는데 그대로 못하고 조금 좁혀서 이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부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도 같이 보시는 게, 왜냐하면 다 했는데 잘 안 된다. 네, 그럴 때에는 내부 저항을 한번 살펴보시는 경우도 어떤 수리 포인트에 있어서 결과치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이와 같은 상태였을 때는 콘덴서 거기에 따라서 10초 정도 있어 꺼진다든가 했을 때 묻지마 콘가리라고 해서 한번 빼서 이런 테스트기 하나 사기 뭐 하면 이제 사는 값에 이런 걸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가격으로 봐서는 가성비가 더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로 간다든가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콘덴서를 갈고 이런 테스트기 없이 그냥 콘덴서를 예를 들어서 갈았다 손 치면, 네, 그때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이제 전기를 넣고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보통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 구분을 하거든요. 갈색이 보통은 L선 L, 그 다음에 흑색이 N상, 네, 그러면은 NPLN 뭐 이렇게 써 있듯이 자주한 L자,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 그 테스트기 같은 일자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 가지고 불 되면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측정했을 때 불 들어오는 라인이 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L선은 바로 L선 옆에가 퓨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럴 때는 이제 전기를 넣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이때 이제 부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기 다른 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테스트기에서 전압을 맞춰놓고 잘 보게끔 한 상태에서 이쪽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렌즈는, 테스트기 렌즈는 전압에다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쪽에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콘덴서 양쪽이 찍는 자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측정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네, 우리가 여기다가 전구따마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하듯이 이런 거, 네, 부하 테스트를 하기엔 전구따마 같은 거 달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구따마 같은 경우도 용량에 따라서 또 전구따마 크기에 따라서 암페어 수가 약간씩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즉 불 밝기를만 가지고는 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서 네, 부하 전자 로드라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거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저건 아까 220짜리였지만 이와 같이 자동차 전구, 자동차 담화, 헤드라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와트 수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히 측정한다 할 때는 이와 같은 부하 테스트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전압은 연결되어져서 같은 선이니까 여기 좀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하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쪽 PCB 기판에 전기를 꽂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게 되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2V가 측정되어 있고요. 테스트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놓으면은 테스트기에서도 전압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테스트기 하나 플러스, 하나는 그라운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12.88V가 여기 보시면 전달 로드라고 하는 여기에 12.83V, 뭐 어느 것이 약간씩 정확하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뭐 전달 로더라고 많이 부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부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따마 불을 켜듯이 여기다가 전기따마 연결하듯이
네, 부하를 켜게 되면 이 빨간색 노더를 누르면 됩니다. 부하. 그러면 이제 현재는 2.51A, 0.25A가 전기를 쪽에 소모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압이 떨어지는지, 여기 12.78V, 이게 전압이 쭉쭉쭉 부하를 걸면 걸수록 암페어가 올라가고 전압이 떨어지는지, 어디까지 견디는지를 이제 바라보는, 확인해보는,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렇게 여기가 현재 2.5에서 좀 더 올려보면 0.4A, 그러니까 단위로게 되면 600mA, 700mA, 그리고 800mA, 네, 900mA, 0.95A가 되겠습니다. 0.95A일 때, 아까 여기서 12.88 정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12.79가 나왔었는데 12.68V, 약간의 차이가 떨어졌네요. 저 정도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버텨내고 있는 이쪽에 있는 발전원 쪽에 파트가 전기를 220을 가지고 12V를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12V를 뭐인가 끌어서 당길 때, 전기 쓸 때 1A까지 좀 올려볼까요? 누르고 0.95A에서 1A, 이렇게. 이제 와트는 이제 12.7W가 되겠습니다. 밑에 써 있는 글자가 12.7W가 되겠어요. 12.6 곱하기 1 하니까 이제 그게 와트로 표시되는 것이니까 이제 P 니꼬로 V하고 A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7W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얼마 정도 견디냐, 이런 내용들. 전제까지 이제 견딘 상태에서 끄게 되면 부하를 바로 빼는 상태. 그래서 아까 12.88, 12.95 이 전압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로드로 누르게 되면 아까 1A 정도 있었죠. 네, 그리고 1A를 전기를 빡 당기는 거고요. 이게. 네, 그랬을 때 아까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지금 이제 켰을 때 10초도 넘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저것 테스트가 잘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소수점 2개짜리까지 2개에서부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을 하기가 좀 조막조막 잘라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좀 안정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전자 부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얘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네, 그렇게 일을 시킨 상태에서도 잘 버티면 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상적으로 에어컨에 달았을 때 에어컨의 나머지 부분들 기판등 쓰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화면도 글자도 온도 표시도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 전류를 좀 다른 거 꽂을 때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부하를 끄고, 간단하게 좀 요점 정리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그 다 부하 로드에서까지 테스트를 해 보셨는데, 네, 전압은 그대로 있죠. 네, 그렇게 해 보셨는데 이제 그게 켰을 때, 기판 쪽으로 봤을 때 메인보드, 기판, PCB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켰을 때 도래 한 10초 아니면 1분 사이 이내로 꺼진다든가 2, 30초 이내로 꺼진다든가 했을 때 이제 기판 문제로 보시고요. 기판에서 힘을 못 쓰는 거나 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컨덴서, 네, 컨덴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는 전해 콘덴서나 또는 밑에 돌려 봐 가지고 기판에 냉납, 잠깐만 이거를 끄고 전기를 끄고 소음을 좀 줄이고,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기판상에 밑에 있을 때에 냉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릴레이가 제대로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또 붙어도 살짝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커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새까맣게 타 있는 자리가 여기 있어 가지고 딱 붙어 가지고 열을 보내면 열이 흘러줘야 되는데 한 7, 8밖에 못 흘려주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 릴레이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신다 할 때는 아까 여기 ESR 테스트가 내부 저항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부하를 달았을 때 견디느냐, 네, 이런 식으로 측정하시는 과정으로 하시게 되면 이 기판상으로는 완벽하게 수리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뤄도 안정되게 겨울이든 추위든 어떤 때는 켰는데 바로 되고 몇 번 껐다 켰다 해야 동작이 된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그 컨텐츠다운 컨텐츠 같은 교부제가 이렇게 있게 되면 또다시 그때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서비스 의뢰자 수리를 좀 보내고자 하실 때는 고장난 제품 보내실 때 꼭 고장 내용하고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송장에 별 표시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전화번호 적으시고 포장 튼튼히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